반갑습니다. 여기 사회도 없는 모양이지.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4시에 우리 심상정 정의당 대표님하고 저하고 버스킹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긴급한 사안이 발생해서 저희가 우리 기자회견문을 잠시 낭독하고 그 다음에 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좀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 춥습니까? 세상은 춥지만 우리는 따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서 모두가 함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세상 만들어야 되겠죠? 이 세상의 강자들은 결코 그 따뜻한 아랫목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온목에 밀려있는 우리 스스로 온방이 따뜻하게 될 수 있도록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그런 세상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논란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의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과연 헬기에서 기총소사를 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기총 총탄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근대사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민주화운동, 광주 학살 사건의 발포 명령자가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진상을 궁금해하던 차에 발포 책임자는 전두환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다시는 수백 명의 선량한 국민들이 소수의 욕망을 위해서 희생되지 않도록 우리의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광주 발포 책임자와 기총소사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전면 재조사 실시를 약속합니다. 역사적인 촛불 시민혁명의 현장에서 37년 전 5.18 광주 민중항쟁에서 희생된 민주영령과 유가족, 부상자 그리고 광주 시민,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발포 명령자를 포함해 기총소사의 진상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5.18 광주항쟁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기총소사와 5.18 광주 민중항쟁의 진상을 재조사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첫째, 잇따른 증언에도 불구하고 광주 헬기 기총소사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일 빌딩 내부에서 헬기 난사 흔적으로 보이는 100개의 탄원이 확인됐고 다른 빌딩에서도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어서 철저한 재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불가피합니다. 둘째, 아직까지 밝히지 못한 밝히지 않은 발포 책임자를 반드시 찾아내 광주 영령 앞에 세워야 합니다. 총을 쏜 군인은 있는데 발포 명령자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셋째, 아직까지 공식 채택하지 못한 진상보고서를 정식으로 발간해 역사의 기록으로 교훈으로 남겨야 합니다. 넷째, 5.18 역사를 왜곡한 국정역사 교과서를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37년 전 광주 시민을 향해 총칼을 겨누었던 국가 권력이 이제는 역사 교과서로 그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검토본에 게재됐던 전일빌딩 헬기 사진을 최종본에서 삭제함으로써 무차별 헬기 사격과 살상을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광주항쟁 진상규명 없이는 또 다른 광주 학살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되었다면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처럼 발포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발포 명령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망언하는 인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 간곡히 호소 겸 제안드립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인사들과 손을 잡거나 영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십시오. 전인범 같은 시대착오적이며 반역사적인 인물까지 영입하려는 과열된 경선 분위기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역사를 제대로 청산한 적이 없습니다. 매번 적당히 봐주고 덮어주고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번 국정농단 사태입니다. 권력자와 힘있는 자의 폭력과 부패에 무한정 관대했던 결과가 대한민국에서는 정의가 사라지고 부패가 만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촛불 명예혁명의 현장에서 저는 잘못된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을 때 어설픈 화합과 포용의 이름으로 과거를 묻어주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끊임없이 우리는 지적해왔습니다. 일각에서 청산되어야 할 적폐 세력과 대연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촛불 민심이 이것이었습니까? 대연정은 촛불 역사 국민 민주주의를 모두 배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바른정당과 같은 청산될 적폐 세력에게 국정원장, 민정수석, 국방부 장관 자리도 줄 수 있다는 것이 대연정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잡탕 정권을 만들어서 구체제의 청산과 공정한 국가 건설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촛불의 힘으로, 여러분의 피눈물 나는 투쟁으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 기회를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국가 지도자는 정체가 분명해야 합니다.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광주 정신을 되새기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이거 기자회견 중이니까 잠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자분들 질문 있으시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좀 하지 말고. 네. 다 우리의 한 팀 식구들입니다. 일부러 그랬겠어요. 실수였겠지요. 네. 이게 남의 땅이 아니고 같이 할 때입니다. 우리가 남의 땅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심상정 대표께서 오시겠지만 우리가 남입니까? 국민이 볼 때는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민중연합당, 우리 촛불시민
다 한 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을 합쳐서 촛불과 야권과 국민이 동맹을 맺어서 부패 정권과 재벌을 동맹을 깨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편입니다. 네, 질문.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요. 네. 지금 대연정 관련해서 안희정 지사는 네.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번복을 하거나 사과를 하거나 계속 네.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거기에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대연정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한때 그런 제안을 하셨다가 철회하고 사과까지 했던 사안입니다. 즉 야권 세력과의 소연정이 아니라 야권이 아닌 당시에 야권이죠.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런 쪽과 권력을 나누자, 권력을 절반 이상을 주겠다라고 제안했던 것이 그게 대연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연정은 그런 의미의 대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른당, 새누리당에게 국가 권력을 반 아니면 3분의 1이든 얼마든 떼어주고 함께 국가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촛불 민심에 명확하게 반하는 것입니다. 촛불 민심은 70년 대한민국의 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불합리하고 반칙과 특권과 편법이 횡행하는 범죄 국가를 청산하고 그 범죄 국가를 만들었던 세력들을 정치의 일선에서 내몰고 국민의 뜻이 존중되는 그런 공정한 나라 만들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연정은 국민의 뜻에 우리 촛불 민심에 명확하게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촛불 국민들에게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네. 지금 여러분들 탄핵이 기각되지 않을까 걱정 많죠? 우리가 지난 70년간 혁명이 완수되려는 순간에 언제나 마지막에는 그들이 귀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첫 촛불 집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하게 지키지 않으면 저들은 어느 순간에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 있을 것이다. 지금도 저들은 귀환을 노리고 있고 실제로 귀환을 하기 위해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조직적으로 국가 또는 재벌의 지원을 받는 집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고 말하고 탄핵이 기각되면 우리가 헌법이 정한 국가기관이 만든 한 판결이니까 승복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승복할 겁니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우리가 월급을 주는 심부름꾼이라서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됩니다.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탄핵을 기각하면 이 자리에 촛불이 아니라 촛불을 들고 반성하러 싸웁시다,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정당 대표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